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을 맞아 제가 특별 방송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적금보다 주식이 더 나은 이유,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주식 투자가 적금보다 좋은 이유, 그리고 복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복리의 법칙은 방송 앞에서도 여러 번 하면서 배수의 마법이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복리 말 그대로 이자가 다시금 수익으로다가 돌아올 수 있는 법칙인데, 그러면은 적금 물론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적금 어떤 게 좋죠? 적금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원금에 손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금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하지만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딱 그 한 가지의 수익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금을 투자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이유뿐이지 연이자 2에서 3%, 그나마 최근 들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3%까지 주는데, 하지만 그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손해로다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단리죠.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적다. 반면에 주식은 어때요? 주식의 개념은 어떤 분들은 그냥 주식은 돈 넣고 이게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가면 산다, 그냥 또 어찌 보면은 도박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수익 구조가 복리입니다. 복리인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10%, 1000만 원에 10% 수익이 났다.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그 100만 원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다. 또한 연평균, 장기적으로 했을 때 연평균 7에서 10%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니라 그동안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평균적인 상승률을 갖다가 봤더니 연 7에서 10%다. 그러면 적금보다 그냥 기본적인 수익도 훨씬 더 좋은데, 이걸 갖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더 충분히 나의 자산을 빠르게 복리 효과로 폭발적으로 증식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단점이 뭐냐? 원금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분명히 적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투자처이고, 실질적인 부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자산의 일부는 꼭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 하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이 리스크만 없앤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이다. 그러면은 이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량주에 투자를 하거나 가치 투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식 투자가 유리한 이유, 적금보다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복리 효과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 가능하다.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높아지는데 그의 적금은 따라가질 못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른다면 기업들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수익 실적이 반영이 되면 주가도 상승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가능하고요. 장기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7에서 10% 성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그 다음에 SK텔레콤이나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한 7%까지도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배당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다. 부수입처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가 이렇게 유리한데 특히나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저도 이거는 명언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다 이제 아셔야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복리는 뭐예요? 인류가 발견한 8번째 불가사의이다. 불가사의이다. 이해하는 사람은 복리로 돈을 벌고 자산을 불려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리로 지불을 한다. 그만큼 뒤처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리는 정말 위대한데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리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먼저 간단히 알아볼게요. 리스크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복리가 어떻게 눈에 띄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원금을 보장하는 적금 같은 경우에는 자, 5년 동안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자 포함해서 얼마예요? 1,150만 원, 159만 원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10년이면 340만 원이는 1,344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 30년 동안 이 1,000만 원을 묵혀뒀을 때 적금 3%, 연이율 3%라고 가정을 하면 30년 동안 2배 좀 넘어가거든요. 2,427만 원이 된다. 물론 이것도 훌륭은 하죠. 하지만 3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가는 게 과연 이거보다 적을까요? 그런 만큼 좀 물가 상승률에는 뒤처질 수가 있다. 근데 복리를 적용하면 어떻냐? 그냥 말 그대로 주식 투자로다가 복리로 수익을 내면 연 7% 기준, 아까 전에 주가 연평균 상승률이 7에서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로 가정을 했을 때 5년이면 1,430만 원, 그죠? 1,43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이면 벌써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30년이면 7,600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앞서서 적금 그냥 단리로 봤을 때는 2배 겨우 넘어갔는데 복리로 적용을 하니까 7%만 돼도 7,600만 원, 나의 원금의 7배가 넘게 늘어난다. 자, 중요한 거는 연 15%로 계산을 하면 6억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7천만 원, 2천만 원 했던 게 이렇게 연 15%, 그만큼 1%가 중요하고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주식은 이렇게 복리가 적용된다. 매일이 아니라 매주, 매년 수익이 나도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만큼 주식으로 인한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점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딱 하나가 있잖아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 리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의 자산을 분산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다음 조정받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계속해서 분산 투자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업종 다만 이제 조건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마라.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을 크게 실어서 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업종별 상관관계가 낮은 조합을 이제 추천해가지고 조합을 꾸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2차전지가 너무 좋아서 포스코 DX, 에코프로, BM, 금양 이런 종목들을 계속 담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한 종목을 담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상승을 해요.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차 전지가 폭락을 하면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가 다 급락을 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뭐다? 거의 올인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단기적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뭐냐면은 내가 뭐 삼성전자를 샀어요.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주식시장이 연평균 7에서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거의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장기적 투자했을 때 이런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장기 투자 느리죠. 한국 사람 빠른 거 좋아하는데 너무 느립니다. 연 단위로 보셔야 되고요. 다만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적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와 정기 투자가 뭐가 다르냐면은 장기 투자는 한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 한 번에 돈을 넣어두고 끌고 간다라고, 대신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라면서 끌고 간다라고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정기적 투자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에 정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달에 10만 원 샀으면 다음 달에도 10만 원 사고, 혹은 이번 주에 10만 원 샀으면 다음 주에 1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한두 특정 종목들만 이렇게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펀드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펀드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을 해도 분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단가는 낮아지고 다시 상승할 때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 다음에 투자금의 10에서 20%는 현금 자산으로 꼭 보유를 해줘야지만 갑자기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를 대비한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런 거는 손절도 필요하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절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50%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100%가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원금이다. 그런 만큼 꼭 손절가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정기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손실 위험성이 있고, 손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면서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선 방식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와 정기 투자. 그런데 각자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말고 나는 장기 투자처럼 느린 게 아니라 빠르고, 그 다음에 손절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 뭐가 있냐. 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던 천국의 계단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이 왜 좋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의 계단 기법은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 종목 중에서도 대장주, 주도주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런 만큼 생각보다 위험성이 적고, 여기에 더해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런 만큼 너무 느린, 앞서서 장기 투자, 그 다음에 적립식 투자도 좋긴 하지만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말씀드렸던 배수의 마법,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매일 혹은 매주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천국의 계단 기법이면 최소한도 매달 꾸준한 수익은 가져가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이 어떤 기법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의 주도주, 대장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 추세가 뭐예요? 저희는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장주는 항상 더 크게 가고 조정을 받아도 작게 받는다. 그런 만큼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기법이고, 이 기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만 알면 충분히 복리의 마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의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뭐냐면은 52주 최고가를 돌파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52주 최고점, 그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고점을 최근에 돌파를 한 게 52주 최고점 돌파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1년 동안 그동안 뭐 조정을 받았든 아니면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린 구간이든, 중요한 거는 매물대를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폭발적인 상승들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급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충분히 눈에 띄시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건 뒤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월 대비해서 이번 달에 거래량,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 거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 왜냐? 저희는 많이 상승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52주 최고점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을 지지, 말 그대로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 그런 만큼 해당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대장주에서 이탈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천국의 계단 기법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로봇주죠.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대장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된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검정색 선 보이시나요? 네, 이 검정색 선이 이제 52주 최고점인데, 그 앞에서는 여기를 계속해서 돌파를 실패하다가 어때요? 돌파한 다음에 다시 52주 최고점에서 지지받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서 역사고점까지 갱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거래량, 거래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일봉상에서도 이미 거래량, 거래대금은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그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42,000원 구간인데, 여기를 확실히 돌파한 다음에 앞서서도 돌파 시도 나왔다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하는 몇 월이에요? 한 5월에 결론은 이때부터 시세 분출이 나왔다. 그런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선 몇 개월 거래량 거래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바로 천국의 계단 기법의 핵심이고, 결론은 돈이 들어오고 저항대를 다 돌파한 종목, 결론은 대장주를 찾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한화오션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때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12월 정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때 말씀을 드렸냐면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조정을 받고 결론적으로 본격적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 52주 최고점을 크게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미 돈이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되고, 제가 이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 폭발적인 상승.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시세 분출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지만, 그 종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시세 분출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2배 이상 주가가 폭등을 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한화오션 월봉 차트 보면 눈에 띄죠. 거래량 거래대금 어때요? 작년 말부터 25년 상반기까지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지만 나의 자산 빠르게 복리로 불어난다. 그런 만큼 리스크도 이런 종목들은 적어요. 갑자기 52주 최고점을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갑자기 급락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만큼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하다. 자, 그 다음 종목 뭐예요? 현대로템이란 종목입니다. 제가 뭐 한화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긴 한데 한화그룹주가 올라간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셔서 현대로템으로 가지고 왔고요. 뭐 철도, 그다음 방산주로 다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역시도 4만 원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시점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52주 최고점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대비해서 5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 만큼 어디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생각하시기보다 돈이 들어오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잡게 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어떤 테마들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냐, 요걸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단 추석 이후에는 먼저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첫 번째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처음 방송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대로 오히려 올해 말 그 전에 이미 뭐 3,300, 3,50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3,700포인트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올해 말쯤에서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미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 4차 산업 중에 현재 로봇이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로봇 테마가 좀 주춤한다 하면은 뭐 AI나 4차 산업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테마를 말씀드린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 바이오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관세로부터 자유롭다. 왜 자유롭냐? 미국의 수출을 많이 안 합니다. 그만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굉장히 큰 회사이고 제약바이오주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이 오히려 이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제약품이 더 많지 반대로 역수출하는 경우가 많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최근 들어서 AI를 시대를 맞아서 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 연구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연구비가. 근데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이 가속화되고 비용 절감도 되면서 역시나 메리트가 있다. 또한 질병청에서 코로나가 추석 이후에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는 좀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냐 안 되냐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물론이고 유한양행까지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올해 5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1분기에 각각 1조 3천억 가까이 그 다음에 8,419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도 뒷받침되고 국내 제약사 매출 역시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되고 코스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로보테마입니다. 로보테마 이미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조업 전환 가속화가 되고 있다. 왜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 인력은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자동화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I가 결론은 실생활에도 이미 가까워졌는데 로봇과 AI를 결합한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로봇,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식당에서도 배달 로봇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을 하는 로봇까지 개발된다라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아무래도 로봇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입니다. 주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언제 진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이다. 법정화폐 디지털화 추세에 맞물려서 당연히 국내 워낙 스테이블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티파이 디지털 어려운 거 다 빼고
수수료는 낮고 송금은 빠르게 할 수 있다. 외환거래하면 외환거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도 현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경쟁 압박.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에서 유통되는 게 뭐예요? 달러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런 본인들의 지폐가 이제 권력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싸움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누가 선점을 하느냐, 그런 만큼 지금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 시장에 어떤 종목들을 먼저 선점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추석 이후에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도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을 선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마지막에 올해 이제 어떤 테마가 이제 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지금도 이미 뭐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은 많이 움직이는데 그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종목 선별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지고 온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뭐 셀트리온도 좋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한미약품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움직임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제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약품 역시도 제약사가 제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제품은 보통 이제 살을 뺀다라고 하면 지방만 없앱니다. 지방만 없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은 증가를 하고 지방만 제외하는 그런 제품, 획기적인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실험은 아직이지만 비임상실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천국의 계단 기법.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국의 계단 기법이 적용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이 뭐예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앞서서 작년 11월,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 최근까지 돌파를 못했던 52주 최고점을 막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천국의 계단 기법이 첫 번째로 적용되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시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나왔죠. 중요한 거는 월봉상은 어떻냐? 월봉상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요걸 갖다가 잘못 적용을 해서 지금 좀 아쉬운데, 자, 한미약품. 자, 그 다음 차트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면 바로 매수를 하냐?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가 지금 이미 52주 최고점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 부분까지 다시 조정이 나오면 다시 추가적인 반등, 최소한도 40만 원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는 물론이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최소한 20%에서 30%까지 산업이 확장되고 있고,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잖아요. 위고비라든가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또한 매출의 14%는 꼭 연구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만큼 안정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 잘 팔리는 제품들은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매출의 14%를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한미약품, 여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차트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천국의 계단 기법에 딱 맞는 위치인 만큼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천국의 계단 기법에는 안 맞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맞는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왔고 또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로봇 관련된 종목들,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 많이 움직였잖아요. 로보스타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하지만 로봇주 중에서도 협동로봇 1위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안 되는데 가지고 나왔냐? 중요한 거는 요 앞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검정색 선, 이게 바로 52주 최고점, 그러니까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위치 얼마냐면 76,000원입니다. 여기만 돌파가 다시 나와준다라고 하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왜냐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이 약해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돌파가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요. 협동 로봇 시장이 어떻냐? 그냥 쉽게 협동 로봇이 뭐냐면은 사람과 로봇이 같이 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 중에서 협동 로봇 시장의 국내 압도적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때요?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탔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작했다. 또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서서보다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6,00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도 87,000원, 그 이상 10만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기술력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로봇주,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 가능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언제 법제화가 되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방식만 달라질 뿐이지,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미 시장은 컸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다 큰 다음에 규제를 만들려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하잖아요. 이미 미국은 테더라던가 USDT라던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국내에서는 아직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그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업들의 주가도 달라질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카카오페이를 뽑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선제적 규제를 먼저 할 가능성이 커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국내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용화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발행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은행 혹은 금융권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법제화 방향으로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있잖아요. 이런 그룹사에서 카카오뱅크에서 발행을 하고 카카오페이에서 서비스를 한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 카카오페이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가 두나물 인수하면서 그쪽도 움직임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플랫폼 2대 양대 산맥인 카카오와 네이버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페이를 갖다가 뽑아왔고요.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 말씀드렸듯이 이미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런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 오너 리스크, 아무래도 사법 이런 이슈가 있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블록딜 관련된 이슈도 역시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냐? 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6만 원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앞서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분명히 돈이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땐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약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샀습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샀는데 그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 그런 만큼 또한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 위치, 5만 원이거든요. 이 위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계단 기법에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 위치가 가장 강한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돌파한 다음에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위치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5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만큼 6만 원을 돌파하면 이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조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대 이미 돌파한 다음엔 어때요? 일봉상에서 보면은 너무 많이 흘러내린 거 아니야? 계속 빠질 것 같아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요 고점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이 위치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짧게 보더라도 7만원, 8만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거래량, 거래대금 정말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빠져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지금 시점이 바닥 저점에서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주도주로 움직일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도 제가 핵심이 뭐냐? 적금보다 주식 투자가 좋은 이유가 복리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수익 2%, 3% 수익 내는 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 투자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크고 나는 손절을 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일동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차트 보시면은 다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는 위치거든요.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일동홀딩스를 말씀드렸어요. 자, 일동홀딩스가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일동제약의 지주회사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일동 제약에서 만든 비만 치료제가 의미 있는 임상일상에서 9.9% 이미 그러니까 체중 감소를 증명을 했다. 이런 이슈로다가 일동홀딩스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느냐. 52주 최고점을 언제 돌파했어요? 최근에 돌파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돌파한 게 아니라 앞서서 이미 7월 달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돌파하고 만원, 10,000원, 100만원 이렇게 심리적 저항대가 있는데 이 심리적 저항대의 돌파를 실패하면서 다시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요번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0,000원을 돌파했죠. 그러면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까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음날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조정이 나와서 10,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월봉 기준으로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 아직까지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월봉 어때요? 45,000원 부근 그 이상도 갔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5,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다가 이제서야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위치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찾는 거고 일동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종목이 될 수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 특히나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가 됐던 종목들은 다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엄청나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제가 왜 로보스타를 말씀드렸냐면 로보티즈 물론 좋습니다. 휴머노이드 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부품, 핵심 부품을 납품한다. 중요한데 로보스타는 LG전자, 로보티즈도 LG전자에서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로보스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LG전자가 결론은 모기업이었거든요.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보스타를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늦게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리고서 조금 눌렸다가 가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현 시점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어디일 것 같아요. 결론은 31,000원, 30,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위치를 돌파하면서 50,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끝이냐?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을 적용했던 적용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든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32,500원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아까 전에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릴 때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 그 다음부터 시세 분출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 나오고 지금 다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40,000원 부근 37,500원 요 위치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로 접근하시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게 뭐 역사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잘 가면 10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대장주들 물론 초기에 잡아야지만 수익률이 극대화가 됩니다. 로보스타 지금 잡으면은 30,000원대 잡으신 분들에 비해서 어때요? 당연히 매수가가 높으니까 수익률은 작아지고 자칫 잘못돼서 매수가 이하로 내려오면 손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승, 그러니까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그 초입 부분에 잡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서야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야지만 리스크는 줄어들고 나의 자산을 복리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종목은 상승 초입 부분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위치인지 자 중요한 게 지금 상승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자, 지금 중요한 거는 29만 원, 30만 원이 가장 강한 저항대입니다. 당연히 전고점 부근이고요. 그런데 어때요?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월봉 차트로 보면 조금 더 눈에 띄실 겁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어때요? 네, 올해 들어서 이번 달 그 다음 최근 4개월 동안 거래 대금이 앞선 거래 대금을 훨씬 웃도는 돈이 들어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저항대를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네이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자료 다 준비한 다음에 네이버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지만 지금도 네이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높아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이버 웹툰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쇼핑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뒷받침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점 46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반토막 수준인 20만 원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은 물론 시총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이지만, 네, 분명히 계단식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좀 못해도 저는 40만 원 부근까지, 최소한 3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오니까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테마도 말씀을 드렸고 종목도 3가지를 말씀드렸죠. 뭐 추가적으로 네이버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정말 상승이 나오네?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되냐? 지금 삼성전자,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서 탈출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에코프로라던가 그 다음에 뭐 LNF 이런 2차 전지주들 고점부터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손실이라서 못 팔아. 또 어떤 분들은 상승하면은 너무 상승해서 못 팔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주식은 복리가 적용이 된다.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하려면 뭐예요? 팔아야지 다시 사서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주식 투자를 나는 이거 하나 들고 갈 거야. 그러면 적금이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만큼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왜 하는지, 주식 투자는 복리 적용이 되는데 왜 나만 복리를 적용 못 받고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투자의 좀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식 투자는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다. 그런 만큼 한 종목 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들, 혹은 나는 내가 목표가가 2배야 라고 해서 뭐 몇 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수익만 어떻게든 나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자산을 계속해서 굴리고 그 눈덩이가 나의 자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사고 팔고,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최소한 나는 좀 너무 빠른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분할로 매도하시고 그 수익금을 다른 데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의 주식 투자가 복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째,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빠른 복리가 적용 가능한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돈이 들어온 종목,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매매하자라는 겁니다. 자, 트렌드에 맞는 종목, 결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수급, 돈이 들어온 종목, 혹은 들어서 최근 뭐 상승하는 테마, 예를 들어서 AI 테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이렇게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복리 적용이 가능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테마, 3가지 종목 집중해서 좀 보시면은 충분히 추석 이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꾸준하게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네,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 혹은 복리가 아니라 난 하나에 묶여 있어.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복리의 마법, 나의 자산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지만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더 좋은 종목들 특히나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면서도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고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은지 이런 뭐 매수 타점은 물론이고 매도 타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제가 교육방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가 최근 들어서 뭐 개인 일정으로 방송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랑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석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